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화면은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근데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그런 공약도 펼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코인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1억 8,4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번 테슬라에서 말하는 이번에 테슬라의 그 실적 발표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좀 조심했는데 실제로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체이니카 공동창립자는 은행에서 수조 달러를 암호화폐로 가져오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옛날부터 체이니카 지향하는 게 오라클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아닌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넘겨올 때 체이니크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디파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특화가 처음에 되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동안 체이니카 뭐 하나 했더니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CIP라는 기술을 또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체이니카가 앞으로 이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100% 되진 않겠지만 은행에 있는 달러를 크립토로 가져오는 과정에 체인링크의 기술이 사용된다면 그리고 그거의 지분 증명을 통해서 뭔가 체인링크의 토큰 수요를 많이 일으킨다면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연방준비은행은 공식적으로 페드나우 즉석 지불 시스템을 출시했다라는 건데 페드나우를 좀 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즉각적으로 자기의 급여나 뭐 이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 클레임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지불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미래를 좀 크게 본다면 CBDC가 쓰일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은행 시스템보다 조금 더 빠르고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리플에서 바로 저 페드나우의 글을 올리자마자 리플에서 또 글을 올렸어요. 화폐의 미래는 디지털이다. 고객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리 및 거래, CBDC에 대한 당사의 획기적인 기술과 신뢰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이걸 누르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리플이 이미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조세 그 통화를 찍는 그 중앙은행들과 경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폐라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는 단순히 이 시장에서 암호화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큰 기존의 레거시 금융과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리플이 더 성공하고 잘 된다면 리플의 토큰 가치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가치는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가 됐습니다. 앞으로 웹3 사용자의 대다수는 자신이 사용하는 D앱, 그러니까 D앱은 블록체인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거의 D앱이라고 하죠. 예,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블록체인에 작동하는지 모를 거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자신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넷플릭스와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 앱이 어떤 플랫폼에 실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C++로 만들어졌는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는지 뭐 게임을 한다면 유니티로 만들어졌는지 언리얼로 만들어졌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냥 게임을 하고 어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넷플릭스도 저도 그렇고 가끔 사용하지만 이게 어떤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사용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넷플릭스를 보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도 나중에 그럴 거다라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회의론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블록체인 모르겠고 디앱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돼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갖고 시장에 임하시는 분들은 결국 우리가 디앱을 사용할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웹3 내의 모든 복잡성은 CCPI, 이게 체인링크 기술이에요. 그리고 계정 추상화 및 NPC 개인키 보관과 같은 솔루션을 통해 불가피하게 추상화가 될 거다라는 거고 모두 작동할 거다. 실제로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건데 그게 체인링크의 CCPI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또 했잖아요. 어제 비트코인 하락할 때 그 과정에서 OI,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미체결 약정은 늘어났고, 그리고 실제 펀딩 비율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데 펀딩 비율이 음수라는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숏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한쪽으로 물량이 치우치면 그쪽을 청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숏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롱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근데 롱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는 언제냐? 작년이 아니라 이제 20년 말부터 21년 초를 보면은 누구나가 돈을 싸들고 오는 시장인 상황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 속에서는 롱 펀비가 높더라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누가 봐도 돈을 막 싸들고 오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나 뭐 철수나 영미가 다 코인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랑은 좀 다르다 해석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통합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이다. 아래 FSI라는 차트인데, 선물 수요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며 이 수요는 횡보하는 가격의 행동에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 변동성 역학은 또한 더 큰 움직임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비트가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그 방향이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의 14일 가격 범위는 현재 6.38%에 머물고 있으며 매우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든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횡보의 기간이 거의 한 달, 그러니까 6월 21일의 가격부터 지금까지 거의 위아래의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횡보를 하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마 금토일은 계속 이대로 그냥 횡보를 하는데 다음 주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마침 다음 주에 FMC가 있는데 아마 금리 인상이 100%의 확률로 0.25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금리 인상 때는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기보다는 금리 인상 때 그때는 잠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나와서 파월의 연설이라든가 그 페드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거다라는 쪽으로 기조가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근데 차트도 크게 볼 게 없긴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7월 11일부로 카피출레이션이 진짜 오랜만에 떴어요. 보통 이게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혹은 하락할 때 떠가지고 이 빨간선이 다 끝나고 다시 이러한 형태로 바뀌면서 바이라고 떴을 때, 이후 평균치를 봤을 때 6개월 이후에 시장이 50% 이상 올라 있을 확률이 99%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온라인의 상태, 이 전보다 온라인의 상태에서 카피슐레이션이 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보통 카피슐레이션이 뜨면은 2달 정도 이게 떠서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9월까지 아마 가격적으로는 큰 틀에서 움직임이 없고 카피추가 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게 끝나서 바이가 뜨는 게 시장에는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확장 채널 추세로 거의 가고 있는데, 이 검은색 선이 두 개를 보면은 하단 지지선이 아래로 보고 위로 이제 돼서 이 안에서 확장해서 놀고 있는데, 보통 아래를 3번 찍고 위를 3번 찍으면은 이후에 반등해서 상단을 뚫어내면서 오히려 상승 가속화가 되는 가능성이 항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조정을 주고 뭐 이후에 상승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게 앞으로의 상승이냐 뭐 아니면 하락 조정이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아래로는 검은색 하단선을 지켜준다는 관점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야 27,000 초반에서 27,500 정도 중반까지 조정이 올 수 있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 버린다면 일단은 32,000을 뚫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31,800 지난 고점을 넘으면은 32,000도 금방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건 32,500이 있는데, 사실 32,500까지도 32,000을 넘으면 금방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부터 아마 38K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주봉에서 끄고 보면
여기 부근이 이제 35,000 이고 여기가 37,500 정도인데 일단 지난 루나 때 하락하기 시작한 그 부근이 거의 38,000 에서부터였어요, 5월 달에. 그래서 루나 때 이렇게 박살이 났고 루나 전에 살짝 조정이 온 이 구간까지 현재는 루나에서 떨어지기 직전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반대로 오른다면 요 구간까지 금방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아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조정값도 얘기를 해 드렸으니 '너무 오를 거다.'라고만 꽂히시지 마시고 아래와 위 둘 다 생각하고 있다. 근데 위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아래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상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